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겨울이 부쩍 다가온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매년마다 가을이 삭제됐다고 말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8일이 24절기 중 겨울의 시작을 뜻하는 입동이었는데요. 그래도 입동 전까지는 날씨가 오락가락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정말 패딩을 꺼내야 하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위는 많이 타는 편이지만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차가운 바람에 빨개지는 얼굴과 손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집니다. 겨울은 기온은 가장 낮지만 연말 특유의 분위기는 여름보다도 따뜻하고 로맨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겨울 아침에 느껴지는 상쾌한 겨울 냄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처럼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 겨울하면 길거리 간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 등 추운 몸을 녹여줄 따뜻한 음식들도 제가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계절은 무엇인가요? 짧게 머물다가는 봄과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각 계절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뚜렷한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매 계절마다 바뀌는 환경 덕분에 주기적으로 새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 계획해둔 본인만의 목표나 일정이 있으신가요? 2023년도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박경록입니다. 돌아와서 코트에 목도리 스웨터 벙어리 장갑 그런 게 없어도 사실 난 전혀 안 좋아.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우리 솔직해져 볼까. 내게 실망한 적 있지. 맞아 나도 너에게 상처받았던 적 있지. 따뜻한 겨울에 눈너가 사라지듯이 지금은 그것도 다 추억이 되졌지만 고마운 마음이 자꾸만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따뜻한 이 겨울엔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새하얀 입김 또 흩뿌려지고 꽁꽁한 두 손 주머니 속에 꼭꼭 감춘 채 걸었던 날엔 이런 날 올 줄 정말 몰랐어. 마치 꿈속인 것만 같아. 다시 돌아온다는 말 참 예쁜 말이지. 다시 또 만날 그날이 약속된 안녕인 거니까. 따뜻한 겨울이 나에게 돌아왔듯이 네 맘도 언제나 내 곁을 돌고 있으니 고마운 마음이 자꾸만이 남아서 내게 해줬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오늘도 전혀 안 추워. 따뜻한 이 겨울엔 내 곁엔 항상 너 곁에 있으니 있잖아. 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입버릇처럼 Just want a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졸업을 위한 오늘의 토익 5분만 빌려줘.
오늘은 스펠링 G로 시작하는 빈출 토익 수거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짧은 상황극과 예문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 마음에 맞는 동기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점도 잘 챙긴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미 동기들과 정이 많이 들은 상태였지만 입학 시절부터 원했던 교환학생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련이 많이 남지만 미래를 위해 결국 떠나기로 결심한 학생은 친한 동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ven though I go to another country, I want to get in touch with you. 내가 다른 나라로 떠나더라도 너와 계속 연락하면 좋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거는 get in touch with, 뭐뭐와 연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수거를 모른다면 문장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학급에 유난히 숫기가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졸업식에는 학급마다 공연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했던 친구는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회피하고 싶어지죠. 일부러 깨병을 부리며 연습도 빠지곤 합니다. 이를 눈치챈 친한 친구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며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오래 남아서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공연 날 두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게 공연을 해냅니다. 용기를 낸 걸 알기에 다른 친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게 되었죠. 이 상황을 수거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Many spectators give a big hand to the she. 많은 관중들이 그녀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거는 give a big hand, 박수갈채를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거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문장 해석에서 곤란하겠죠. 두 수거 모두 G로 시작하니 함께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어는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해야 금방 느는 것 같습니다. 귀로 한번 들으셨으니 지금 메모장을 켜서 방금 알아본 수거를 복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른 아침이라 평소보다 더 힘드시겠지만 프리패스 졸업 또는 EAS 면제를 위해 함께 열심히 배워보자고요. 한 달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리에 넣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온 번호가 그때 마침 찬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보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너야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생각에 잠기곤 해 거리를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들리네 눈 내리는 소리 이제 인정하자 수많은 끝도 끝났어 찬란한 그때의 우린 이젠 없으니까 또런 계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추억을 지우는 게 내 이별의 숙제 창문 넘어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치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너야
서울의 중심 동국대학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 동국대생의 서울 투어 프롬 동국. 동국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구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투어는 홍대입니다. 우선 홍대 입구역은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학교에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충무로역 3호선 구파발행 방향으로 가서 을지로 3가역에서 내리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방향으로 7정거장 더 가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홍대는 핫플레이스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유명 맛집, 전시회 등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곳들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홍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과 홍익대학교 정문을 잇는 지역 및 그 일대에 있는 번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홍대는 홍익대학교의 한국어 약칭으로 지역의 정식 지명이 아니라 통용 명칭이라고 합니다. 홍대라고 통용되어 불리기 전에는 잔다리라는 한국어 교유 지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잔다리는 과거에 홍제천이 있었고 그곳에 자잘한 다리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홍대의 범위는 홍익대학교 앞을 지나는 와우선로의 양화로, 홍익로, 잔다리로를 일컫는 통칭으로 행정구역상 상수동과 서교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 일대의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인근 지역으로 상인들이 뻗어나가면서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 성산동 일대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홍대에 지금 대학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1995년 홍익대학교가 용산구에서 이곳으로 넘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홍익대학교 앞에는 미술대학만 남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입시미술 학원가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이 개통되면서 상권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홍대보다 신촌이 상업적 색채가 강했는데 당시 유행의 중심지였던 신촌이 집중 단속의 표적이 되었고 유동인구가 홍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홍대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문민정부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디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때부터 전체적인 홍대 거리의 흐름이 미술에서 음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홍대 핫플레이스를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복합문화공간인 홍대 무신사 테라스입니다. 홍대 AK 플라자 17층에 자리 잡고 있고 800평 규모라고 합니다. AK 플라자는 홍대 입구역 4번 또는 5번 출구로 나오면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엔 다양한 전시, 공연장, 숍, 카페, 라운지, 파크 등 다양한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입장료는 없으며 평일과 주말 모두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도 진행 중인데 이 공간은 매번 바뀐다고 합니다. 보통은 무신사가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 테라스 내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파노라마처럼 서울 시내의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홍대에서 시간이 살짝 들 때 방문하시면 적합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의선 책거리입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홍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18세기 후반 책을 통해 문치를 하려는 정조시대의 책가도 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되살려서 경부선 패션부지였던 것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곳입니다.
경의선 책거리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책의 가치와 지혜를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마포의 출판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출발 거점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의미로 2016년 10월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시즌별로 테마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텀을 두고 방문하면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경의선 숲길 근처에는 아기자기한 가게가 많아서 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된 것인데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야외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 뷰가 아름다운 2층 펍 등 책거리에 들렸다가 방문하기 좋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연남동 맛집 하나 추천드리고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이나 돌까 시원하지 바람 시원하게 바람 받고 나는 알아 yeah. 카페 들려 옆에 커플 yeah. 나도 할 줄 알아 yeah. 할 줄 알아 사랑 yeah. 사랑은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 이 exciting 듯해 사랑은 왔었다 떠나고 다가와 이 exciting 듯해 yeah. 맥주 안주를 씹어 삼켜 내가 오징어를 구워왔어 쉽들 즐기든 비리든 썩었든지 내일은 뭔가가 다를 거야 공원이나 돌까 시원하지 바람 시원하게 바람 받고 나는 알아 yeah. 카페 들려 옆에 커플 yeah. 나도 할 줄 알아 제가 소개할 맛집은 연남동에 위치한 수분이어입니다. 가게명은 추억, 기억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셰프 한 분이 운영하시는 유러피안 레스토랑이라 홀이 크지 않아 항상 웨이팅이 있다고 하니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면 좋겠죠. 무신사 테라스에서 다양한 문화공간을 구경하고 경의선 숲길을 따라 쭉 따라 걸으며 철도길에서 사진도 찍고 연남동 골목골목에서 맛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한다면 정말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서울 중의 서울, 홍대에 다녀왔는데요. 공강이 길 때 친구와 함께 한번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투어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동국대학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 동국대생의 서울 투어, 프롬 동국.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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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떤 것은 검은색, 어떤 것은 하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떡해. 너무 착한 사람
저는 올겨울에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에 속해 있는 도시이며 겨울 해외여행은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공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여행지로 꼽히죠. 삿포로에서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로 알려진 눈축제가 열리는데요. 눈축제는 코로나19 당시 3년 동안 취소되었었는데 2023년 2월에 다시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삿포로에는 겨울에 진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축제와 오르골의 도시라고 불리는 오타루에서 눈빛거리 축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놓은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겨울 시즌 삿포로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또 근교에는 노브리베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노브리베츠는 삿포로와 마찬가지로 홋카이도 대표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천연 유황 온천이 유명한 명소라고 합니다. 저는 홋카이도에 가서 삿포로의 눈축제와 노브리베츠의 온천을 모두 둘러보려고 해요.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그 뒤부터는 자기계발과 관리에 몰두해서 후회 없는 방학을 보내는 게 이번 겨울에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인이 되고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던 2023년도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목표하신 일들 다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동국인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 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김서연, 기술의 이상학, 함께한 저는 박경록이었습니다.